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6주 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리스타트입니다. 저도 6주 만에 새롭게 찾아보는 의미의 제목을 좀 구상하다가 최근에 3월 5초 좀 주식시장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5초가 아니라 지금 5말까지 상당히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초부터 계속 6개월 내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흐르니까 일부 종목들은 시세를 냈지만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떠난 투자자들도 많은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그런 투자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혹자는 제가 6주 동안 영상을 못 올리니까 역시 시장의 패배자로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제 걱정을 많이 하신 분들, 건강이 그쵸, 지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도 목이 좀 아프고 기침이 진짜 심했었는데요. 기침이 조금은 좀 잦아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나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주식시장과 종목 분석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4월 초에 말씀드렸던 나온테크가 마지막 영상이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신한금융투자에 이병하 팀장님이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안 보신 분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건강은 악화되는데 회사 일은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 아프다는 핑계로 유튜브 영상은 못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일단 구독자분들께 앞으로 꼭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제 건강을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40명 정도가 이탈을 한 것 같고 사실 더 할 줄 알았고 지금의 구독자분들도 많은 유령 회원이 많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별로 개의치 않고 저는 제 갈 길을 갈 거고요. 제 갈 길을 가면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셔서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일주일에 2, 3회 정도의 영상을 고정적으로 업데이트를 분명히 할까 합니다. 규칙적으로 요일을 정해서 어느 채널처럼 화요일 7시 목요일 10시 이렇게 올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본업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어떤 저녁 일정이 또 생길지도 모르고 시장에 이슈가 있는 날이 있고 분명히 종목들이 딱 여기 포인트에서 이 종목은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일주일에 2, 3회 정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리스타트의 개념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시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밤사이 새벽에 물론 마감 후에 그 스냅 빅테크의 기술주로 알려져 있는 이게 시간에서 장폭락을 하면서 오늘 아시아 시장이 어렵다 이런 기사에 넣을 수도 있었는데 글쎄요 그냥 이연령 비연령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약세장 속에서 하루짜리 상승인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될 텐데 최근에 장세가 계속 위아래로 S&P 500이 하루에 3%씩 떨어지고 하루에 3%씩 오랐던 변동성은 극히 확률적으로 적었습니다. 과거 주식시장의 40년 역사를 보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에 날개 없는 추락을 겪은 증시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미 고점에서 20% 이상 하락했고요. 이게 YTD로 본 S&P 500의 매비를 가져봤는데 애플이 무려 20% 가까이 하락했고 마소, 구글, 아마존, 테슬라는 36%나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쪽 업종, 엑스모빌 53%는 올랐는데 이쪽을 제외하고 헬스케어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거의 약세를 면치 못했던, 최근에 월마트나 이런 코스트코 이런 소비재 쪽마저도 경기 침체의 무슨 반영이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주가가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웠다는 거를 이 도표로만 봐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국 시장만 어렵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가 2600선은 사수했고 코스닥은 2% 넘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2600선 간당한데 깨질까 말까?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투자라는 입장이고 종목을 보는 입장이잖아요. 여기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ETF 투자하시는 분은 지금 그럼 매수를 해야 되냐? 상승 쪽에 아니면 하락을 더 베팅해야 되냐?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수를 예측하는 영역은 저는 진짜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걸 맞추실 수 있는 분도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삼성 하이닉스 주가 하락 관련 오더컷부터 해서 오더컷들은
그쵸? 고객사들이 주문 냈던 것들을 다 컷했다. 주문을 컷했다 해서 취소했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 그리고 중국파 서버 수요가 급감할 걸. 그래서 하이닉스와 그쵸 디램 업체인 삼성전자 이런 것들도 하락을 많이 했고, 중국파 이런 이슈들이 반도체, 뭐 통신 장비 이런 거 같이 끌어내렸는데, 현대차증권 노건차위원회 뭐 이런 내용들 이미 많이 텔레그램이나 메신저로 주식 하시는 분들은 확인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크게 상관이 없다. 중국발 뭐 바이든의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투자 감소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한 시장 반영은 이미 많이 됐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산등 정부 프로젝트, 통신사 투자 확대, 중국의 또 이런 투자 확대로 그들의 이런 빅테크들, 중국 빅테크들의 감소분에 충분히 상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고 그냥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수급이 완전 깨지다 보니까 그냥 투매가, 그쵸? 기관의 투매가 이렇게 시장을 끌어내렸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동의하는 바고요. 오늘 저는 HTS를 좀 통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6주 동안 시장에 대한 그런 시향을 브리핑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지난 얘기니까 그동안 봤던 제가 올렸던 종목들 좀 이런 것들을 좀 코멘트 해드리고, 오늘 시장이 왜 빠졌는지, 그리고 반도체 쪽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는 그런 것들을 좀 종목들을 HTS를 오랜만에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뵐 만큼 그 시장에 좀 더 다가서는 그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바이든의 이번에 방안 이런 것들이 앞으로 투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느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뭐 5월 말 6월부터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상을 주기적으로 이슈와 어떤 종목 위주의 그런 컨텐츠로 제 채널을 다시 리스타트 할 수 있는, 주분남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미 떠난 투자자분들 올해 투자가 너무 어려워서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왔던 투자자분들이 쉽게 빠져나가는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채널을 만들기 위해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HTS로 넘어가서 좀 연속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를 한번 봐보면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주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여기 그쵸? 작년 6월에 3,316포인트 최고점을 찍고서 그냥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좀 반등은 있었지만 거의 지금 올해 6월이 다 돼 가니까, 그쵸? 1년 동안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이때가 그 코로나로 급락을 했었던 구간입니다. 근데 정말 V자로 빠르게 반등했었어요. 그쵸? 2월, 3월 급락했던 지수가 거의 6월에 원복이 됐었던 차트고, 그 이후에 유동성, 그런 그림과 그런 전 세계 증시가, 특히 미국이 상승하면서 같이 코스피가 거의 22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까지 지수가 50% 올랐으니 종목들이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때 많이 진입을 했던 개인들이 꽤 버는 거고요. 이때 원래 물려있던 분들은 뭐 대출이나 신용 털렸을 거고, 버티셨던 뭐 원래 주식 보유자들은 이 구간에 올라가는 걸 다 먹기보단 중간중간 팔거나, 새로운 진입자들이 그래도 어쨌든 먹을 기회가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뭐 코스닥은 별 볼 이유도 없죠. 사실은 코스닥도 보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1000포인트를 넘어서 제가 천스닥이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코스닥은 6월이 아니라 8월, 그러니까 한 지금 1년도 안 돼서, 그쵸? 약 한 20% 넘게 빠졌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미국의 S&P 500이 그쵸? 20% 이상 빠졌고, 나스닥을 봤었을 때는 이미 20% 이상 빠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먼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비해 선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차트는 잠깐 봤고요. 오늘 수급을 볼까요? 3,254억 외국인이 팔았고요. 그리고 기관이 2,800억, 코스닥도 350억, 1,300억 기관이 코스닥은 많이 팔았네요. 개인이 오늘도 7,500억을 샀습니다. 그쵸? 보시다시피 개인이 정말 많이 샀어요. 자, 오늘 수급을 보기보단 올해 1월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1월부터 보면은요. 크게 보면은 그쵸?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12조 원을 팔았고 기관이 7조 원을 팔았습니다. 개인이 18조 원을 샀어요. 거래소만.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5조 7천억. 한만 봐도 24조를 샀습니다. 개인이. 외국인 팔고 기관도 팔았습니다. 자, 이게 코로나 때부터 볼까요? 2020년이겠죠? 3월이라고 할게요. 그냥 대략. 그래서 이거를 거래소 103조를 샀고요. 코스닥은 26조 7천억이니까 그죠? 약 130조를 샀습니다. 130조. 2년 동안 2년 좀 넘게 130조. 그동안 이렇게 주식 투자를 관심 깊게 개인들이 샀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뭐 펀드로 들어온 적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적 지금 상당히 진짜 개인들이 뭐 팔았다 하는데 누적으로 보면은 정말 많이 주식을 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장은 이렇게 보시면은 쭉 이게 분봉인데 그냥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요. 종목들 봐야죠. 이게 오늘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삼성전자 2% 빠졌고, 하이닉스 4% 가까이 빠졌고, 대형주들 우르르 빠졌습니다. 금융주가 미국에서도 강하긴 했었는데, 뭐, 방어주, 뭐, 오늘 한국전력도 강했었는데, 이런, 그쵸? 그리고 화학주 중에 뭐 일부 소재, 구분하는 화학이나 TNC 이런 쪽이 강했고요. 엔캠도 플러스였네요. 그쵸?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은 웬만한 게 다 빠졌어요. LNF 짚고 넘어가야 되죠. 제가 처음 그 주식을 분석하는 거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기도 했던 종목인데 사실 20만원 요 벽에서 좀 조정 받았을 때 저도 좀 충분히 올르지 않았나 3-4배를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쵸 유상증자 전에 추천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진짜 캐펙스 투자 옛날에 반도체 캐펙스 투자에 조선의 캐펙스 투자에 진짜 버금가는 성장주의 주가 흐름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번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못 찍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7조 원 그죠? 7천억이 아닌 7조 원 작년 매출의 7000%인가요? 그쵸? 그 공급 계약 공시를 보면서 주가가 계속 레벨업 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는구나.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주식이었습니다. 주식. LNF 다 아시겠지만 LG 관련 그죠? 계열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 지금 장에 이게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그 공급 계약을 통해서 결국 시총을 10조 자리까지 지금 올라가는 모습.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얼마죠? 10조 9천원이니까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LNF가 이러면 저는 에코프로비엠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시총에서 그쵸? 바이오가 시총 1위 이상에 이미 내줬고 1, 2위가 지금 아시겠지만 뭐 펄어비스도 최근에 이슈로 때려 맞으면서 저도 좀 힘든 상황인데 결국에는 2차전지가 시총에 그쵸? 1위, 2위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이 확실하다는 거고 우주항공과 노봇 관련주들 지금 보면은 오늘 노봇 관련주도 강했고 아까 말씀드린 나운테크도 무상증자 이후에 좀 주가 조정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견조하게 다시 좀 방어하면서 지지선 방어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목들 언급드리는 이유는요.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잠깐 보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 반도체 쪽 요 소부장 정리한 건데 야 진짜 많이 빠졌어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10% 그쵸? 10% 이 모건 스탠리가 공매도로 추정이 되는데 많이 빠졌고요. 중국발 장비뿐만이 아니라 소재 뭐 그쵸? 국산 장비 너나 할 것이 그냥 퍼센트지의 차이지 빨간색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빨간색이 하나도 안 보여. 통신 장비도 많이 빠졌네요. 그쵸? 이게 진짜 중국발 아까 그 오더컷부터 해서 그런 이슈였는지 IT 핸드셋 버티지 못했어요. 뭐 아시겠지만 심텍, 뭐 BH, 기판 이런 것들도 최근에 진짜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종목들도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주봉으로 보면은요. 일본으로 보면은 좀 주가가 고점에서 역시 조정은 받았지만 좀 길게 좀 이전에 많이 사셨던 분들은 아직까지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할 겁니다.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서 어쨌든 있다는 거는
시장이 약세로 돌아섰지만 개별 종목 장세가 시작되었다는 반증이기도 저는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실적 좋게 나의 HMM, 이거 작년 그 코로나 때 진짜 템버거 종목이었죠. 그쵸? 근데 이게 과거 월봉으로 보면은 진짜 진짜 예전에 2011년 그때 조선업종, 해운업종 상당히 힘들 때 사신 분은 호황이었다가 중국발 때문에 망가져서 사신 분들 아직도 갖고 있다면 마이너스 90%, 80%일 겁니다. 이 구간을 먹었다고 할 수도 없을 거고요. 이때 사신 분들이 진짜 먹는 거고,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꼭 대형주,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지 않아요.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 있고 진짜 압도적 지위에 있으면은 지금의 2차전지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결국 2차전지 배터리나 셀 업체들은 한국을 지금 경쟁업체로 나설 수 있는 업체가 저는 없기 때문에 저런 주가가 LNF처럼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진짜 규모의 경제, 캐펙스 투자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기업 막 경쟁이 진입되고 하면은 LNF도 결국 주가는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팔아야 되죠. 꼭지에 팔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시그널이 온다고 하면은 주가가 먼저 빠져 있겠지만 이미 저가에 많이 사놨으니까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제가 말하는 성장주의 포인트는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하고 흔히 말하는 캐시플로우를 계속 만들 수 있고, LNF도 2년 전만 해도 적자였던 회사가 작년까지도 거의 상반기까지 적자였던 회사죠. 하반기에 턴을 했으니까. 그런 회사가 진짜 대규모의 지금 이익을 아웃퍼폼을 내고 있는데, 그런 회사가 언제까지 그 이익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음식 소비재 리오프닝 너나 할 거 좋지 않았고, 그쵸? 미디어, 엔터, 메타버스 다 안 좋았고, 원자재 시클리컬도 거의 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헬스케어도 너나 할 거 없이, 그쵸? 일부 종목이 있었지만 안 좋았던 거 사실이고요. 자, HTS를 거의 다 봤는데요. 다시 PPT로 돌아가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HTS를 보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좀 중언부언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아프면서 머릿속이 좀 치매 현상이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어쨌든 근데 최근에 시끄러웠던 이 매크로 이슈들,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연착륙, 흔들리는 장세에서 마음이 흔들리면 다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이미 주가 지수가 20% 이상 빠지면 종목들이 아까 보셨지만, 그쵸, 아마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종목들이 50% 이상, 3분의 1 토막 난 종목들도 많은데요. 정말 짱짱한 종목들은 진짜 성장하고 진짜 괜찮은 기업들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일부 종목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고점에서 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경기 침체가 오면 이 종목들도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 바이든 얘기 잠깐 하면서 오늘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바이든이 예전 같았으면 일본을 방한하고 한 2박 3일 일본에 머무르다가 저녁에 잠깐 한국을 스탑바이 하는 그런 스케줄을 짰었는데, 이번에 일본, 중국 이런 데를 방문하기보단 한국을 방문했고, 그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가서, 그쵸,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예전으로 치면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미국의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아니었나. 한국에서 2박 3일을 잤단 말이죠.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절실한 것이 결국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이제 시대에 제가 몇 번 올리기도 했었던 UAM, 그쵸? 우주항공 이쪽에 대한 이런 것들의 산업에 진짜 역할을 제대로 하는 한국을 방문해서 흔히 말하면 미국의 반도체 굵기,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 땅을 밟은 지 10분 만에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와서 영어로 한영사를 했고,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만 세계 1위 기업인 건 사실이지만 더 비싸고 어려운 비메모리 분야에서 대만의 TSMC, 여기에 사실 경쟁력이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데 왜 대만이 이런 데도 아니고 한국의 삼성전자를 바로 다이렉트로 방문했을까요? 최근에 결국 스냅드래곤, 그쵸? 엑시노스 여러 가지
삼성의 그런 컬 이런 얘기도 제가 좀 하기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4나노 공정에서 매번 실패를 거듭했고 이번에 엑시노스도 그쵸? 그게 실패의 요인 뭐 그래서 발열 이런 것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 내용 뉴스에 하도 하자됐었기 때문에 굳이 4나노 5나노가 뭐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4나노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건너뛰고 완전한 신기술 3나노로 생산에 성공한 것이 또 사실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뭐 그래서 GAA 그쵸? 그 공정 얘기는 오늘 하지 않을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것들을 그쵸?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소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다 아시겠지만 뭐 SK, 삼성 SDI 그쵸? 뭐 LG 에너지 솔루션 셀 업체만 봤을 때 배터리 업체로 봤을 때 그 2차 전지 기업에서 거의 3개의 굴지의 기업들이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LNF, 에코포르비에, 뭐 첨보, 엔캠 이런 소재 업종들, 양극재 업종, 양극재 업체들도 거의 한국이 그쵸? 중국의 LFP를 만약에 뺀다면은 거의 그쵸? 전 세계를 저는 지금 선두에 입지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 현대차, 삼성전자 바이든 왔다가 하고 나서 상당히 큰 규모의 투자 결정 얘기가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9조 원 규모의 미국 전기 자동차 공장 건립을 결정을 했죠. 근데 현대차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또 하나그룹도 마찬가지지만 이 UAM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의성 회장을 따로 만난 것도 바이든이 다 연결되지 않았을까요?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앞으로 제가 하는 얘기들이 진짜 투자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추천 영상 이전에 올렸던 것들도 이게 그냥 시향적인 글을 제가 올린 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큰 그림에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는지 제 생각을 좀 전달을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봐주시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한테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사실 결론적으로 바이든 얘기를 하다가 지금 구독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생산 능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중국, 그쵸? 그리고 파운드리, 팹 이런 것들이 결국 아시아에 몰려있던 것도 인건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쵸? 중국이 하는 일을 중국 못지않지 않게 할 수 있는 나라가 결국 어디죠? 캐펙스 자본 지출을 많이 했던 나라가 그리고 자본 지박적인 일들을 했던 나라가 한국입니다. 근데 그 중에 매물이 또 1위 업체인 삼성전자도 있고 또 잘 나가는 현대차, 기아차 브랜드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조그마한 땅에서 그쵸? 삼성과 현대 이런 것들의 대기업이 당연히 미국의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또 더 비싼 인건비 이게 다 또 인플레이션을 또 반영시키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뭐 바이든의 머리에서든 아니면 그 밑에 참모들의 머리에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방문이 결국 한국의 가장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그쵸? 반도체 제가 반도체와 2차 전지 이쪽은 특히 반도체는 꾸준히 먹고 살 거리 그리고 투자해서 진짜 성공할 수 있는 IT 기업을 2배씩 6번만 먹어도 그죠? 노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그런 시장이 한국 시장이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영상이 좀 길어졌을 텐데요. 끝까지 보신 분들은 좀 머릿속에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걸 찍으면서 기침이 한 번도 안 났다는 게 제가 좀 오늘 호전되지 않았나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좀 목이 아프긴 한데요. 어쨌든 아까 약속대로 6월부터는 일주일에 2꼭지에서 3꼭지의 영상을 꼭 시황이든 투자에 도움되는 인사이트든 종목 분석이든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그동안 기다려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탈되시거나 떠나신 분들께는 따로 말씀은 제가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시장이 어렵지만 다들 힘내시고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저처럼 건강 해치시지 마시고 건강관리 항상 평소에 꾸준히 하셔서 건강하게 돈이 아무리 벌면 뭐합니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좀 생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